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쌤이에요. 요양보호사 그림 기출문제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도서출판 들쌤에서 그림으로 풀어보는 그림 모의고사 책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동안 출제되었던 그림 문제를 작은 책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자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들쌤에서 나오는 요양보호 교재는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책을 사용했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주말에 경로당에서 단풍 구경을 간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셨어요? 대상자, 같이 가고 싶었는데 아들이 가지 못하게 해서 못 갔어. 가고 싶은 마음을 방해받았어요.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 정서적 학대를 표현한 그림을 찾으세요. 정답은 4번이죠. 욕설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욕설을 하고 한 집에 살더라도 유령 취급을 하고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집으로 친구가 놀러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번은 6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어딘가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고려장이라고 했죠. 요즘 현대판 고려장은 시설에다 모셔다 놓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시설 6이에요. 성적인 학대를 표현한 2번 그림, 요콩했죠. 성적인 학대요. 3번 그림은 방임이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부양을 해야 되는 부양 의무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방임 냅둔다입니다. 땅거지, 산거지가 된 아버지를 나 몰라요 하고 등 돌리고 있죠. 이것은 방임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5번은 성적인 학대죠. 바지를 내려서 불필요하게 노출을 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성적 학대입니다. 2번, 다음 그림의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깨의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하는 스트레칭이죠. 이 동작을 수시로 해주면은 어깨 통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 유치는 둔다, 요도의 요관, 소변줄을.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몸에 갖고 있을 때는 중력의 높이가 맞아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중력의 높이로 빠져나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도 역시 중력의 힘으로 들어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중력의 높이가 잘 맞은 그림을 찾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누워있는 환자의 소변백은 누워있는 환자의 방광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으면서 바닥에는 닿지 않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림을 눈으로 익히세요. 2번 그림은 소변백이 방광보다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중력의 높이가 맞지 않아요. 역류가 되면 염증이 생겨서 대상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3번 그림도 역시 중력의 높이가 맞지 않아요. 4번 그림, 중력의 높이는 맞지만 바닥에 뒹굴러져 있으니까 비위생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5번 그림 역시 중력의 높이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중력의 높이가 맞지 않을 때 백 속에 있는 소변이 다시 줄을 타고 요도, 방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죠. 삐뽀삐뽀 비상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방울방울 잘 떨어지는지 새지는 않는지 역류되지는 않는지 잘 살피도록 한다. 4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은 건강하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에서 건강한 쪽으로 입힌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불편한 왼쪽, 머리, 수액병, 오른팔이다. 정답은 1번이에요. 5번,
그림과 같이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다.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우리는 2글자로 와상이라고 합니다. 와상. 그러면 내가 작업하기 편하게 먼저 침대의 높이를 내 배꼽이 닿는 곳에 조절을 해야 돼요. 수평이 되도록 한다. 작업하기 편하게 수평으로 놓는다. 대상자가 나보다 높아도 안 되고 나보다 너무 밑에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놓도록 한다. 그리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에 옮겨 놓는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각각 서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깨와 둔부를 받쳐서 머리 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한다. 어깨는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둔부와 허벅지는 가장 무거운 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와 둔부 밑을 받쳐준다. 4번. 그런 다음에 구김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구김을 쫙쫙 펴서 욕창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라다 가나입니다.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은, 이동이라는 것은 옮기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죠. 우리는 어려서는 유모차를 타고 늙으면 휠체어를 타요. 휠체어란 바퀴 달린 의자를 말하죠. 큰 바퀴와 보조바퀴, 작은 바퀴가 있어요. 도로에 턱을 오를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려요.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도 덜거덕거리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도로에 턱을 오를 때. 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은 건강하죠. 이렇게 복지용구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건강한 쪽으로 복지용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먼저 그쪽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하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왼쪽으로 짚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왼쪽, 발, 앞, 옆, 배 지팡이를 찍는다. 그래서 2번 그림이 정답이죠. 눈으로 잘 익히세요. 복지용구는 건강한 쪽으로 잡는다. 어떤 도구를 잡아야 되는 설정을 할 때에는 건강한 쪽으로 잡고, 도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인간 도구가 되어주도록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건강한 쪽에 그때는 서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8번. 노인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대여라는 말이 나오면 비싼 것을 찾으세요. 비싸기 때문에 대여하죠. 요양보호 제도가 처음, 노인장기 요양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한 3, 4년 정도는 이 비싼 물건도 본인 부담금을 조금만 내고 공단에서 7, 80%를 보조해서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싸게 샀죠. 그래서 돈을 얹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가족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좀 남용되는 일이 있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싼 물건들을 대여로 바꾸게 된 거예요. 대여로. 그래서 돌아가시면 반납하셔야 되고, 집에 계시다가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납이 돼서 돌아왔을 때 불행하게도 아직도 도덕적 해이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의료기 상사를 하셨던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 싹 벌고 빠졌어야 되는데, 어머 이거 돈을 버네? 돈이 되는 장사네? 그래서 이제 재투자 하신 분들이 오늘날 펑펑 울고 계시죠. 자, 그래서 대여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라,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5개 중에서 가장 비싼 복지용구를 찾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치매환자 GPS입니다. 치매환자 GPS, 이것은 비싸기 때문에 대여에 들어가요. 그런데 1번 자세변환용구 싸요. 구매해요. 안전손잡이 구매해요. 그리고 현대판 요강, 이동변기 구매해요. 보행기 구매해요.
대여라는 말이 나오면 비싼 것을 찾고 구매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싼 물건을 찾으세요. 9번 대상자의 빨간색 니트를 세탁한 후 건조해야 되는 세탁 표시로 옳은 것은 빨간색은 바릴 수가 있죠. 니트는 뉘어서 말려요. 그렇지 않으면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늘에서 뉘어서 말린 그림을 찾으세요. 정답은 4번 그늘에서 뉘어 말린다. 우리가 이렇게 반짝이는 것을 해로 약속을 했고 빗금을 그늘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늘에서 뉘어 말린다 그림은 바로 4번 그림이에요. 1번 그림은 옷걸이에 걸어서 햇빛에 말려요. 2번 그림은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말려요. 3번 그림은 햇빛에서 뉘어서 말리는 세탁 표시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 니트를 말릴 때는 그늘에 뉘어서 말리도록 한다. 색이 바라지 않고 니트가 늘어지지 않도록 뉘어서. 10번 대상자가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갑자기 거품이 나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988 드라마에 나오는 덕선이, 우리 주인공 덕선이가 반장 친구를 도와주던 장면을 생각하세요. 저리 비켜 주변에 다칠 만한 물건을 치우고 고개를 옆으로 조이는 옷을 다 풀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었죠. 구토물이 침이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자세, 고개를 옆으로 돌려줬어요. 자,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그림을 찾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저리 비켜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1번 그림 주무르거나 하면은 안 돼요. 2번 그림 억지로 무엇을 먹이면 안 돼요. 3번 그림 억지로 무엇을 먹이면 안 돼요. 5번 그림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지로 꽉 누르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경련을 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저혈당 쇼크에 빠진다든가 또는 뇌졸중이 온다든가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도 우리는 일시적인 졸도인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경련을 대발작이라고 하고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작게 오는 것을 소발작이라고 해요. 경련이란 일시적인 뇌의 졸도를 말한다. 그래서 길어봤자 1분이에요. 1분이면 그 경련이 졸도가 멈추게 돼요. 그 동안에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다칠 만한 물건은 치워주고 혀가 말리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하고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혀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토물에 의해서 기도 질식이 생기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그래서 우리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바보 아빠가 마트에서 일할 때 이 응급구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런 응급한 상황이 된 아이를 발견했죠.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봉변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슬픈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림이에요. 4번 그림. 우리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경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간질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하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가 떤다, 뇌가 떠는 병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왜 그런 병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법도 좋고 약물도 좋아서 예전처럼 간질을 숨기고 살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